비주 부분이 아예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다 시술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주 부분은 경과가 항상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입니다. 저는 로다마니원 노원점 이승엽 원장입니다. 로다마니원 잠실점 유해찬 원장입니다. 로다마니원 가산점 김익도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 가지 흉터 사진을 가지고 토론을 해볼 예정인데요. 우선 다 같이 앞에 모니터에 보이는 흉터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앞트임 후에 생긴 흉터인데요. 보통 이제 앞트임 후에 절개한 부위들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눈가 안쪽으로 직선의 혹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생기거나 혹은 눈 밑으로도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흉터들은 아무래도 환자분들께 또 수술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지만 또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. 혹시 우리 각 지점 원장님들께서 이런 흉터들을 또 치료해 보셨던 경험이라든가 이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둬야 될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저희 가산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사진으로 보시면 환자분 기준 우측 눈의 안쪽, 안구 앞머리 쪽에 약 1.5cm 정도 되는 부분에 앞트임 흉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. 이런 흉터 같은 경우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재봉합 시술이라던가 레이저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. 저 부분을 다시 재봉합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바느질 자국, 스티치 자국이 남아서 흉터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, 레이저 치료로는 저 깊은 부분까지 다 레이저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런 흉터들을 갖고 한의원을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, 안구 쪽에 있는 저런 앞트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새살찜 시술을 위해서 침을 안으로 넣어보면 그 바로 아래쪽에 이제 안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술을 좀 강하게 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모양을 따라서 좀 시술을 해보면 시술을 깊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한 10에서 15회 정도는 경과가 걸릴 것이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해주는 편이고요. 10에서 15회 정도 시술을 통해 가지고, 물론 환자분들마다 살이 올라오는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80% 정도 이상의 회복률은 제가 보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앞트임 흉터,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흉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눈 까다 보니까 확실히 재생이 좀 느린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예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, 특히나 지금 흉터를 봤을 때 안쪽에 좀 경계가 좀 선명한데요. 저는 그래서 시술을 할 때 우리가 이 안쪽에 좀 선명한 경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좀 흉터가 흐려지는 걸 좀 목표로 하자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긴 합니다. 자, 우리 혹시 잠실점 원장님께서 덧붙이실 얘기 있으실까요? 우선 앞트임 흉터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. 시술 부위 자체가 눈에 붙어 있고 눈 주변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라던가 시술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. 생각보다 통증은 다른 성형수술 흉터에 비해서 덜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승엽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흉터를 봤을 때 뚜렷한 이제 경계가 보이고, 앞트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흉터들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최대한 좀 여러 각도에서 바닥면에 자극을 잘 줄 수 있도록 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원장님들께서 이제 또 각자 앞트임 흉터들을 또 치료하셨던 경험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. 분명히 이제 눈 까다 보니까 재생이 또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을 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또 다양한 층으로 좀 깊이 있게 시술이 진행된다면은 분명히 이런 흉터들도 경계가 좀 흐려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흉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살펴볼 흉터는 코 수술 후에 이 비주 부분에 남은 흉터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이 코 수술 후에 이제 비주를 따라서 절개가 들어가고 이 봉합 부위가 이제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.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딱 그 절개했던 라인 따라서 길게 또 흉터가 있고 위쪽까지도 조금 더 이제 흉터가 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혹시 이러한 흉터들 치료했던 경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비주 부분의 성형수술 흉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절개가 뒤집힌 V자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개 모양을 따라서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이런 경우에 패임도 존재하지만 코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있어서 밑에 부분에 약간 음영이 지는 것들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여 하시는데요.
그래서 저희는 폐임을 좀 채워줘서 음영까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또한 여러 가지 성형수술 흉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주 부분에 있는 성형수술 흉터는 경과가 좋고 환자분들께서도 차오르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사진에 보이시는 흉터는 담당 의사분께서 약간 V자형 절개를 하셔서 흉터가 V자로 남은 것 같고요. 담당 의사분이 V자형 절개를 하냐, 일자 절개를 하냐에 따라서 개방형 코성형 흉터 같은 경우는 비주 부분에 저런 흉터를 남기게 되는데요. 심한 경우에는 코를 저렇게 아래쪽에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봤을 때 코 비주 부분의 높이가 아예 차이가 나서 비주 부분이 아예 안으로 움푹 들어간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원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는 이 아래에서 보이는 것보다 측면에서 봤을 때 비주 부분 높이 차이가 있는 것, 그거를 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이런 부분은 시술도 잘 되기 때문에 10회 정도 이내의 시술로 좋은 경과를 볼 수 있고, 경과에 만족하시는 경우에는 코 안쪽까지 이어진 흉터 라인, 콧구멍 안쪽까지 패여 있는 부분을 더 추가로 시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또 다 시술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주 부분은 다른 성형수술 흉터에 비해서 경과가 항상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할 때 좀 통증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코 같은 경우는 또 유난히 좀 통증이 많은 부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마다 지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술 준비 시간을 가지는데, 코 비주 흉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최대한의 또 환자분들께서 통증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비주에 있는 이제 성형 흉터를 살펴보았는데요. 환자분들께서 수술 후에 밑에서 볼 때뿐만 아니라 또 측면에서 볼 때까지도 이런 페인 부분 때문에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십니다.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비주에 있는 이런 흉터들은 대체로 또 치료 경과가 괜찮은 편입니다. 그래서 해살침 시술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